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는 올리브유가 가진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 알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올리브 오일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예. 게다가 외국산 올리브 오일은요,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라이트 등 라벨도 외국어로 써 있어서 더 어렵죠. 오늘 영상에서는 올리브 오일의 종류와 어떤 올리브 오일을 골라야 할지, 또 어떤 맛이 나는 올리브 오일이 좋은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같은 회사에서 나온 두 가지 제품에 용량까지 같은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는 가격이 조금 비싸고 하나는 조금 쌉니다. 뭐라고 써있나 라벨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저렴한 제품은요, 그냥 올리브 오일이라고만 써있고, 조금 비싼 거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있네요. 생산국도 이탈리아로 갔죠. 여기서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뒷면에 성분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비싼 제품은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되어 있고,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 가로 열고 압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싼 제품은요, 식품 유형에 올리브유 가로 열고 혼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가 혼합되어 있나 보니까 정제 올리브유 95%에 압착 올리브유 5%를 섞은 거라고 나오네요.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안 좋은 올리브 오일에다가요, 좋은 올리브유를 살짝만 섞은 거예요. 올리브유는 생산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압착 올리브유,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으로 올리브만을 압착해서 만든 기름이고요. 정제 올리브유는 이 올리브유에서 열을 가하거나 화학적으로 정제해서 만든 기름을 말하고요. 혼합 올리브유는요, 정제 올리브유에 압착 올리브유를 일정 비율 섞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앞면에 이태리어로 써있는 라벨을 보면요, 여기도 버진 올리브유에 압착 올리브유를 섞은 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은 또 뭐고, 또 버진이라는 이 차이는 뭘까요? 이 버진이라는 말은요, 처녀, 즉 처음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버진 올리브유는 오직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힘만을 가해서 추출한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압착 올리브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엑스트라 버진과 버진의 차이는 뭘까요? 엑스트라 버진이 좀 더 좋은 기름이란 뜻입니다. 뭐가 더 좋냐고요? 올리브유의 산도 차이를 말합니다. 올리브유의 산도라는 거는요, 기름 100g당 유리 지방산이 몇 %나 섞여 있나 하는 걸 보는 건데요. 지방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뿌리에 지방산 3개의 가지가 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TG,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뿌리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할 줄기가 떨어져 나간 것을요, 유리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올리브유의 상태가 손상이 되거나 또는 고열해서 압착을 하게 되면요, 이 유리지방산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올리브 오일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금방 산패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올리브유의 산도는 낮을수록 고급입니다. 올리브유의 산도가 0.8% 이하일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산도가 0.8%는 넘는데 2%를 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를 버진 등급이라고 하고요. 2%를 넘어가면요, 램판테 등급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용으로는 부족해서요, 램프불, 즉 등잔에나 넣어서 쓴다고 해서 램판테 등급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유 향도 없고 맛도 전혀 나질 않아서 식용으로는 법적으로도 쓰지를 못하고요. 화장품에 넣어서 쓰거나 요새는 가공해서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램판테 등급의 올리브유는 절대 먹을 수가 없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를 정제해서 식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높은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 화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거나 가열 등을 통해서 냄새를 잡아서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산도를 0.3% 이하로 낮추면 이를 정제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0.3%의 산도만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가공을 거친 이 정제 올리브유는요, 올리브 특유의 맛과 색, 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제 올리브유를 식용으로 먹으려고 하면요, 이 정제 올리브유에 혼합 올리브유, 즉 버진이나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섞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산도가 1% 이내인 것을 혼합 올리브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합 올리브유는요, 정제 올리브유와 압착 올리브유의 섞는 비율이 8:2 내지는 9:1, 조금 싼 제품은요 95:5까지도 됩니다. 자, 이제 마트에 가셔서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
엑스트라 버진이나 버진이란 말 없이 라벨에 그냥 올리브 오일이라고 써 있으면요, 전부 정제 올리브유에 이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섞은 혼합 올리브유 오일이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마트에 가서 보니까요, 퓨어 올리브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네, 퓨어, 즉 순수한 올리브 오일만 넣었으니 좀 좋은 거 아닌가요? 뒷면에 원재료 표시 한번 보세요. 정제 올리브유 80%에 압착 올리브유 20%라고 되어 있죠? 네, 그냥 혼합 올리브유입니다. 말장난이니까 속지 마세요. 자, 올리브 오일 이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엑스트라 라이트 올리브 오일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아닌가 하고서 보면요, 라이트라고 써 있거든요. 네, 덥석 집어들지 마세요. 성분을 보면요, 정제 올리브유가 거의 대부분에 압착 올리브유는 살짝만 들어있죠. 엑스트라 라이트, 즉 압착 올리브유가 덜 들어있어서 올리브유 특유의 맛과 풍미가 매우 가볍고 향이 덜하다는 뜻이에요. 속으면 안 되겠죠. 이외에도 올리브 포마스 오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짜고 난 찌꺼기를 포마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쥐어짜고 화학적으로 정제한 기름에 압착 올리브유를 살짝 섞은 겁니다. 이제 올리브유의 다양한 등급은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올리브유를 골라서 먹어야 할까요? 시중에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 기준 8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고른다입니다. 앞서서 정리가 되셨죠? 순수하게 압착해서 만든 올리브 오일 100%, 산도가 0.8% 이내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고르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낮은 산도를 고른다입니다.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요, 산도가 낮으면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를 할 때 산도가 0.2입니다, 0.15입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팔게 돼 있고요, 라벨에도 acidity, 산도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백화점에 가서 이 시식을 권하는 여사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15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병 어디에 표기되어 있나요 하니까요, 이게 만들 때마다 살짝 달라질 수 있어서 표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산도가 0.2나 0.15, 0.3처럼 낮다면 이 가격을 제외하고라도 이 건강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출 방법이에요. 제품을 보면 콜드 프레스드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콜드 익스트랙티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헷갈리시죠?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말을 쓰려면요, 냉압착, 즉 27도 이하에서 압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면 콜드 프레스드는요, 전통 방식으로 올리브를 분쇄한 거를요, 기계로 누르며 짜내는 걸 말하고요, 콜드 익스트랙티드는 올리브유를 저온에서 원심 분리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콜드 익스트랙티드가 조금 더 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서 산도가 동일하다면 이왕이면 오가닉, 즉 유기농 생산된 올리브유가 좋겠죠. 다섯 번째는 병의 종류입니다. 이 색깔이 짙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올리브유를 좋습니다. 산화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기름은 빛을 받으면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되는데, 가능하면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에서도 옅은 색깔보다는 짙은 색 유리병에 들어있는 올리브 오일이 좋습니다. 다음은 병의 크기인데요, 큰 병을 두면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지만요, 기름은 오래 두면 산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병의 올리브유를 사셔서 다 드시고 한 병씩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통기간인데요, 같은 회사의 같은 등급의 제품이라도 이왕이면 유통기간이 긴 걸 집어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올리브유의 맛인데요, 올리브유를 시식해 봤을 때 목을 넘길 때 탁 하고 걸리면서 매운맛이 난다. 자, 이렇다면 좋은 올리브 오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올레오칸탈이라고 하는 올리브유의 고유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서 올리브유 시식해 본 적 있으세요? 이태리나 스페인의 아주 높은 등급의 비싼 올리브유라고 먹었는데요, 먹다 보면 하고 이상하게 목 넘길 때 탁 하고 쏘는 느낌이 나고 매캐하게 목이 살짝 아프기도 해요. 네, 여기 향신료나 고춧가루 들어갔나요 하고 판매하는 여사님 여쭤봐도요, 100% 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시고 원래 그래요 하시거든요. 이게 맞나요? 다른 식용유들,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어떤 기름을 먹어도 매캐한 맛이 안 나는데요, 이상하게 이 올리브유 좋은 걸 먹으면 마늘이나 고추처럼 먹자마자 혀가 얼얼한 것도 아니고 입과 혀에는 괜찮은데 목을 넘어가면서 매캐하게 아픕니다. 답은요,
올리브에 들어있는 페놀 화합물 중에 하나인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2005년 미국 모넬 화학감각연구센터의 게리비어 스톨 박사와 우리나라의 이치오 박사님이 공동 연구해서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된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요. 올레오, 즉 올리브, 칸트, 톡 쏘는 느낌, 알데히드, 즉 톡 쏘는 느낌의 올리브에서 나오는 알데히드를 말합니다. 이를 올레오칸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논문을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이부프로펜과 같은 활성을 지닌다입니다. 올레오칸탈 성분은 이부프로펜과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둘 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경로에서 사이클로옥시게나제 효소를 억제해서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이부프로펜,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약명 아닌가요? 네, 아이들 해열제로 많이 먹였던 브루펜 시럽이 이 이부프로펜 성분입니다. 자, 이 논문 자세히 볼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에 50g 먹으면 올레오칸탈 성분을 하루 9mg 정도 섭취하게 되고, 이는 이부프로펜 성인 하루 섭취 용량의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먹는 셈만큼이나 항염증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항염증 작용은 심혈관계 작용 예방과 각종 암 예방, 관절염의 치매 예방까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산도까지 같은 올리브유를 사셔도 올레오칸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시식이 가능하다면 올리브유를 살짝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드셔보시고 목에서 넘길 때 매캐한 느낌이 강하게 날수록 올레오칸탈이라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염작용을 잘 내겠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올리브유의 품종과 채취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중해 사람들처럼 하루에 50g을 계속 드시면 이 열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하루 적정 섭취량은요, 숟가락으로 2숟가락 이내가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의 올리브유의 효능에 이어서 올리브유의 분류, 그리고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 8가지와 이 올리브유의 탁 쏘는 매운맛의 비밀, 올레오칸탈 성분의 강력한 항염증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올리브유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장수하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